순창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순창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종휴입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회는 순창군수 후보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느 후보자가 순창군을 이끌 적임자인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좌석 순에 따라서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기호 4번 무소속 최영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 방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약 검증 토론, 공통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다시 두 번째 공통 질문과 두 번째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인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방송은 전주 MBC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기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4번 무소속 최영일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사랑하는 순창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 금번 6일 지방선거 순창군수 출마자 기호 4번 최영일입니다. 저는 순창 군수에 출마하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5가지 군정 지표는 군민화, 지역경제 활성화, 돈 버는 농업, 그리고 따뜻한 복지, 정주 인구 증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6년 동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최영일은 한다면 한다, 최영일은 약속을 지킨다, 우리 순창 국민들과 삶의 애환과 희노애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금번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권한 저에게 유임해 주시면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환 후보입니다.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 국민 여러분, 바쁜 동번기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코로나19 기세가 한풀 꺾여 천만 다행입니다. 오직 순창 국민 여러분을 바라보며 알찬 순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행정으로 국민 모두가 넉넉한 부자가 되는 순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만년 적자를 기록하던 순정축협의 조합장을 맡아 18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으며 자본금 251원의 부자 축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정축협의 성공 신화를 순창군의 성공 신화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순창군 예산 7천억 시대를 열고 농업부자, 행복부자, 경제관광부자, 문화부자로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공약 검증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으로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뒤 상대 후보의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공약 발표는 2분이고 상대 후보의 질문은 30초, 이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가 추가로 30초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역시 1분 30초간 하시면 됩니다. 공약 발표는 매니페스토 원칙에 의거해서 일정과 예산 그리고 실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상대 후보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통해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환 후보의 공약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제4대 부자 프로젝트 69개 사업 공약의 전체 내용으로 가정으로 배포된 책자형 선거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톤이라는 시간의 한계상 대표 공약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선되면 바로 조치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창사랑 상권 혜택을 더 많이 누리시도록 1인당 1,2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제1호 대표 공약은 순창의 10대 관광지를 체류형 관광지로 바꿔내는
가칭 OST 관광벨트 조성입니다. 강천산, 책계산, 향가 유원지 등 우수한 관광지에 사람들이 머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찍고 가는 관광이 아니라 돈이 드는 관광산업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번지점프대, 동력 행글라이더와 같은 레저 스포츠 인프라를 갖춰 관광 소득을 올리겠습니다. 야경 볼거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숨창에서 자고 갈 수 있도록 유도의 숙박업, 요식업 소상공인들의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기농기촌을 적극 장려하는 것입니다. 기농기촌 공약의 세부 사항은 잠시 후 사회자 공통 질문인 인구 감소 문제와 연결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 분야에서 농민 공익수당을 현재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꾸준히 늘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 시장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순창산 쌈채소, 블루베리, 딸기, 두릅 4대 작물을 전문 브랜드로 고급화하여 판매, 유통,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최기환 후보의 공약 발표였고요. 이어서 무소속 최영일 후보의 질문 듣겠습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혹시 후보님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순창군의 비전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네, 순창 비전은 제가 주협에 있을 때의 어떤 우리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을 4대 부자 프로젝트를 이렇게 같은 비전이 있습니다. 4대 부자 프로젝트요? 네. 4대 부자 프로젝트라면 무엇인가요? 농업 부자, 예. 그다음에 행복 부자, 네. 경제 관광 부자, 이게 문화 순창군 부자입니다. 비전입니까? 네. 예. 최영일 후보님 질문 시간이 지났고요. 네, 네. 최기환 후보의 답변 듣고 다시 네. 질문 기회 네, 네.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제 큰 프로젝트는 순창의 농업 부자, 행복 부자, 경제 관광 부자, 그냥 문화 부자 4대 부자 순창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순창 군민들에게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약을 갖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일 후보 질문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텐데요.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30초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어느 단체장이나 4년 임기 중에 그 순창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 비전 4대 부자 중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혹시 군정 목표는 있으십니까? 네, 참 최기환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1분 30초 동안 드리겠습니다. 네, 분야별로 보면은 농업 부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에 농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현장에 가보면은 획일적이고 하향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후보님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민들이 필요한 실질적인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야겠다. 그 보조금은 지역의 어떤 농협이나 또는 생산자 단체들이 모여서 또는 장목반들이 모여서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의견을 모아서 상향식으로 의견을 주면은 그러한 것들을 결정을 해서 또 의회의 의견이 필요하다 하면은 의회의 의견을 얻음으로써 어떤 핀셋 공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면 좋겠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농업부자 가장 핵심입니다. 예, 그러면 최기환 후보의 공약 발표와 질의 답변은 이걸로 종료를 하고요. 이어서 기호 4번 무소속 최영일 후보의 공약 발표 2분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순창군 군정 5대 목표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표를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 군정 지표 중에 군민화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로 인해서 주동각이 난 순창 민심,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편가르지 하지 않겠다, 줄 세우기 하지 않겠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30만 원 조기 지급하고 소상공인에게도 빠른 순창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돈 버는 농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60만 원에서 임기 중
2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대행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모를 심으려면 돈을 가려야 되고 로타리를 쳐야 되고 벼를 심어야 되고 그리고 벼를 베야 되고 말려야 되고 이 농작업 대행비 반드시 절감시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복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동차를 지급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가 기존 1,200여밖에 되지 않아서 저는 취임 즉시 노인 일자리를 3,000개로 늘려서 노인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또 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27만 원 주던 수당을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주 인구 증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순창형 복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세에서 19세까지 월 4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해드리고요. 20세에서 39세까지는 청년 종자통장을 만들어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일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봤고요. 이제 민주당 최기환 후보의 질문 시간입니다. 30초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님의 좋은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 공약집에 보면은 그 경천과 양지천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 경천과 양지천에 꽃길을 조성하고 또 향가 유원지와 고추장 민선 마을을 연결하는 벚꽃길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총 키로가 몇 킬로가 되고 또 어떤 꽃을 심을 것인지 또 이러한 재원들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재원에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최영일 후보의 답변 시간인데요. 1분 30초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키로수는 재보지 않아서 키로수는 잘 모르겠고요. 경천과 양지천의 기적 이건 순창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죠. 누구나 순창에 와보면 순창에 갈 곳이 없습니다. 과거에 하천의 개념은 치수와 이수, 물기를 내고 재해, 재난, 재해 예방으로만 하천을 관리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방치했다시피 했던 경천과 양지천을 주민 친수 공간 그리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공간 그리고 새로운 주민들의 즐길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명품 하천으로 재탄생시켜서 새로운 순창군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이것은 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우리 경천과 양지천 벚꽃길 향가 유원지 이 너무 봄에 일찍 벚꽃 축제를 하는데 너무 꽃길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 꽃길을 연장선상에서 벚꽃을 식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경천과 양지천에 제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경천과 양지천에 기적을 만드는 그런 꽃은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지금 거리에 보면은 현수막혀처럼 보면 0세부터 19세까지 40만 원 지급하겠다. 또 청년 근로자 종잣돈 월 40만 원 지급하겠다. 또 농민 기본소득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또 재난지원금으로 개별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530억, 연간 한 1880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 1800억 계산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 지금 아이들 0세에서 19세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관내 어린이들 3,336명입니다. 예. 월 40만 원이면 13억 3천이에요. 그래서 12달 곱하면 이 예산이 약 16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 속에는 대학 학자금 8번 주는 거 200만 원 포함해서 1,600만 원 포함되어 있고요. 20세에서 39세까지 청년 근로자에게 종잣통장 3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1년에 약 14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제 2021년 12월 말에 18세 39세 4,117명 정규직 보험 가입자를 계산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재난지원금입니다. 예, 재난지원금은 우리 순창군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잉여금이 약 180억 정도 있죠. 거기에서 우리 순창군 2만 6,700여 명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약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원에 대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1년에 500억 정도 드는데요. 재난지원금은 이번에 단발성으로 그칠 것이고 아이들 0세에서 9세까지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0세에서 19세까지 포함되는 160억 그리고 청년 종합통장 148억은 계속해서 지급하는데요. 그 돈이 약 4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따 주도권 토론을 활용하시고요. 이번에는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공통질문을 듣고 정해진 2분 동안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서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순창군은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상주 인구 또한 전주 생활권으로 그리고 광주 생활권으로 유출되어 상주 인구 역시 계속 줄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기호 4번 무소속 최영일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에 순창군에서 출생아 수가 100명이 안 됐습니다. 자연사로 사망하신 분이 약 400명 넘게 돌아가셨죠. 전입보다는 항상 전출이 많고 귀농귀촌 통계 작성 이후에 2010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약 8천여 명의 귀농귀촌이 전입을 했습니다. 인구 감소를 줄이는 가장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귀농귀촌이. 그런데 여기서 질문하신 상주 인구에 대한 광주나 전주로 유출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순창군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공산품이 굉장히 광주, 전주 쪽이 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광주, 전주로 안 가고 우리 지역 내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래서 저는 순창사랑 상품권을 기존에 180억에서 300억으로 확대 발행하겠다라고 공약을 해놨고요. 두 번째는 관계 인구를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1사1촌 이것도 공약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만 관계 인구를 대폭적으로 맺어서 우리 관계 인구가 맺어지면 고향사랑 기부제를 순창이 할 수도 있고 그 고향 기부 사랑제를 돈을 30% 범위 내에서 다시 농산물로 저희가 선물로 주기 있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농산물을 많이 파는 구조를 관계 인구에서 찾고 기존에 상주 인구가 광주나 그리고 전주 인구 쪽으로 가서 공산품이나 내지는 쇼핑 이런 데에 쓰는 부분 우리 지역 내 사랑 상품권으로 막아보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방금 최영일 후보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구 감소는 해결책은 출산 장려를 하는 것이 어떤 정부나 지자체에 지원했지만 지원은 많지만 어떤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한 해에 한 100명도 이렇게 어린이가 탄생하지 않고 또 돌아가신 어르신들은 400명이 넘는 기현상이 있다 보니까 농촌에는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젊은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귀농귀촌을 함으로써 또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은 귀농귀촌을 그 어떤 부작용을 진단해서 하면은 또 원주민과 귀농귀촌의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따로 어떤 전원마을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 순창에 인구 늘리는데 큰 대체라고 생각합니다. 또 치유농업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퇴자랄지 치매 환자랄지 또는 소일거리 어르신들 그래서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치유마을을 만드는 것도 우리 인구 늘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것 아니냐. 저는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술인 마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순창에 현 군수님께서 아직 작지만은 밑그림이지만은 예술인이 순창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시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술인들의 성지를 만드는 그런 어떤 숨창을 만드는 것도 예술인 인구를 많이 유지하는 관계가 되었고요. 관계 인구를 들려서 우리 숨창의 인구를 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구 감소의 해결 방안이 아닌가. 또한 인구 유출 문제는요. 저는 제 핵심 공약인 체류형 관광을 만들어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 숨창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떠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숨창에 어떤 작물 재배를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을 해서 청년들이 그래서 기술을 배워서 자기의 어떤 농장을 이렇게 새롭게 조성하는 이런 것들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숨창을 떠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에게 8분씩 주어지는데요. 주제가 있습니다. 순창군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답형 질문이 아닌 이상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이 30초 이상 되도록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8분입니다. 예, 우리 최 의원님 책자 선거 공보부를 보면은 우리 축산의 부분은 굉장히 관심에 많으신 관계로 공약이 많습니다. 어떤 축산업 개량 사업 공약이랄지 또는 축산농가 수분 조절제 또는 축사 퇴비사 확대 지원이랄지 또는 우량암소 혈통 보존이랄지 또 암소 생산 기반 조성 또 흑염소 맞춤형 컨설팅 또 축사 악취 제로 청정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공약을 했는데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축사 악취 제로 청정 숨창 실현을 공약을 하셨는데 사실 축사의 악취는 제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저감이죠. 최고로 낮게 한다. 왜냐하면 가축이 분뇨하면 바로 냄새가 나는 건데 저는 제로라는 개념을 어떤 의미로 공약상에 기재를 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 순창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고요. 유일하게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그 흔한 톱밥 하나 지원하지 않는 수분 조절제 하나 지원하지 않는 곳이 순창군이죠. 근데 저는 후보님께서 수분 조절제 거기에 넣어 놓으셨지만 수분 조절제를 농가에다 지원하는 것은 소를 키워서 돈을 벌고 있는 분들한테 왜 지원하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수분 조절제를 지원함으로 이래가지고 축사 청결 상태가 유지되면 냄새가 아무래도 덜 날 것이다라는 비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공약을 넣은 것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예, 아니, 잘 알았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됐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물론 수분 조절제도 저감 효과가 있죠. 그런 거 분명히 있고 또 퇴비사를 지는 것도 하는데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량 암소 혈통 보존과 우량 송아지 생산 기반 조성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한우 농가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한우 농가들은 이러한 것들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한우의 발전이 이런 트렌드로 좀 현재 가고 있고 우리 순창도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어떤 여기에 주제는 적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혈통 보존이랄지 송아지 생산 기지 기반 조성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해마다 국가 주도로 한우 개량 사업으로 씨수소를 선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순창의 한우 농가는 대부분이가 번식우 위주의 농가인지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번식 농가에서 개량 사업에 비중을 둬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제는 한우가 고급화로 양보다는 질로 승부를 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와 있다. 그래서 우량 송아지 생산과 우량 암소 다산 정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육종농가하고 후보 씨수소 그래서 보증 씨수소 축산 농가가 육성이 필요로 하다. 왜냐? 그게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내용을 묻는 것은 저는 그 이야기, 물론 그 말도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개량이라는 것은 엄청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 시간과 싸움 속에서 좋은 소를 골라내는 후대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그래서 큰 틀에 어떤 로드맵을 갖고 했는가 그 생각을 좀 묻고 싶어서 제가 질문 그 드렸던 내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후보님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게 여기에 보면은 흑염소 농가 맞춤형 컨설팅 우리 네. 순창에는 흑염소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또 어떤 구체적인 또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순창의 흑염소 농가 수는 116호가 있죠. 그 총 두수는 한 16,000여 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요. 1,00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풍산팔떡, 복흥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창군에서는 건축 구입비를 약 50%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산으로 따지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조 비율이 사육 두수에 따라서 차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미미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 비율을 70% 상향 지원하고요. 예, 됐습니다. 예, 뭐냐. 저는 그걸 묻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맞춤형 컨설팅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축사는 어떤 피드백에 자꾸 교육을 하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맞춤형 컨설팅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갖고자 있는가를 제가 이제 됐습니다. 후보자별로 컨설팅 맞춤형 이건 제가 한 가지 더 더 묻겠습니다. 책자에 보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순창 주민 행복 복지 혜택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요 부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체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어떤 공약을 했는가 한번 그 말씀 잠깐만 짧게 좀 해주십시오. 당연하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0세에서 19세까지 이 아이들에게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영유아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 부모나 조부모에게 케어를 해주면 그 돈을 지원해주고 3에서 6세에서는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예, 됐습니다. 예, 저는 그걸 묻자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순창 평생복지가 강론적으로는 우리 최 후보님의 내용이 잘 들어있습니다. 강론적으로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넣는 것이 나는 어떤 의미였는가 새로운 것이었는가 이걸 묻고 싶은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너무 공약에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그런 어떤 큰 제목에 아까 이야기했던 0세부터 19세까지 지원한 이런 세목들 들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지 않는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항목은 별도의 항목이 있는가를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약사에 보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매출액 비교액을 차액분을 당선과 동시에 즉시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요즘 이제 조금 완화가 돼서 매출이 많이 올라간다고 신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4%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 신문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기준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준이 어떻게 알고 또 소상공인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그 어떤 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답변 드리기 전에 후보자님께서는 후보자별로 생각하는 비전과 정책이 다르지 않습니까?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맞춰가지고 그게 틀리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이미 우리가 정부 추경에서 600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차액분을 코로나 이전의 매출액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매출액을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발생되는 차액을 순창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4번 무소속 최영일 후보의 주도권 8분입니다. 네, 우리 최 후보님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순창군 농업인들 소득이 지금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 5만 불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장의 5만 불이 아니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보고 5년, 10년의 미래를 보고 5만 불이라는 그런 어떤 슬로건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냥 당장 임기 4년 중에 5만 불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임기 중에 그냥 슬로건처럼 우리 농업인들이 5만 불 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지금 담아놓으신 거 그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그건 자, 아니고요. 그렇고요. 예. 자, 그러면 공약을 보면 뭐 5만 불 시대를 슬로건으로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지금 농업부자 해서 5개 분야의 20개 사업을 적시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재원 조달, 국도비, 군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여기 이 20개, 5개 분야 20개 사업 중에 예.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할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 국비로 해야 할 것들은 아까 공익수당 같은 경우도 뭐요? 아니 잘못됐습니다. 그건 이제 도비하고 군비죠. 예. 이제 국비로 해야 할 부분은 농작물 재해보험도 국비가 들어갑니다. 예, 보험과요 국비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태양광 제가 지금 친환경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이 있는데요. 그 순창형 신성 재생 에너지 추진 사업 태양광 나무 부분도 제가 국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순창형 신생 제너지 사업이 뭡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거의 시범이 끝나고 거의 지금 이제 보급 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벼농사의 논 가운데 태양광을 설치하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걸 설치함으로써 벼농사가 약간의 수익은 떨어지는데 태양광에 의한 수익을 창출해 보면 1년을 보면은 이 수익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벼농사뿐이 아니고 1년 12달 농민들이 예, 수익을 창출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양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순창군 예산 7천억 시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경제관광 7천억을 확보해서 경제관광 부자를 만들겠다. 예, 해서 지금 여기에도 4개 분야의 공약을 적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순창읍이 살아야 순창이 산다라는 말에 혹시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죠.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순창읍을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이 뭘까요? 예, 저는 제 공약의 제1호가 체류형 관광입니다. 예. 체류형 관광으로서 우리가 또 인구를 늘리고 그래서 정주권 인구를 늘리고 2등 인구가 많음으로써 우리 순창에 지금도 체류형 관광을 하게 되면은 아니, 체류형 관광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순창읍에 뭐 새로운 관광 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순창 아시다시피 10개면은 인구가 다 줄고 읍만 인구가 그대로 10,000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창읍에 어떠한 것을 만들거나 또 개발해서 순창읍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예, 체류형 관광을 함으로써 저는 잠자는 것뿐이 아니고 먹는 것도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추장을 위한 매운맛을 한다든가 또 우리 전통시장을 현대화 시설해서 순댓국 거리를 한다든가 또한 우리 경천에 제 체류형 관광 속에 들어있는 항목이지만은 야간에 불빛 어떤 분수쇼를 한다든가 또 내지쇼를 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또 관광 인구가 이동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순창 경제는 지금보다도 네, 훨씬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순창군 예산 7천억 시대 제가 4년 임기에 7천억 달성하시겠다는 거죠? 어디요? 아 이것도 미래입니다. 이러자면. 예, 아까 우리 다 그럼 국민들 상대로 뻥치시는 거네. 아니요. 아니 국민들은 국민소득 5만 불 시대 얘기하면 5만 불 임기대에 다 벌게끔 해주는 줄 알고 순창군 예산 7천억 시대 얘기하면 임기 중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미래 비전에 청사진으로 내놓고 이런 공약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순창 국민들이 답 있지 않습니까? 만년적자 추격을 정말로 좋은 추격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내가 순창군 예산 7천억 확보해서 경제 관광 부자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공약 아니에요. 근데 공약 내용을 보면 7천억이 아니고 100억 예산 확보하기도 힘든 공약들로 있다. 왜냐? 이 부분도 4개 분야 18개 사업 중에 13개 사업이 전부 지원 사업이에요. 공약 내용을 보니까. 근데 이
순창군 예산 7천억을 말씀하고 계시면 7천억 확보에 대한 중장기 플랜이 이 공약집에 나와 있어야 된다. 네. 그런데 그런 플랜은 하나도 없고 7천억 확보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것도 비전이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다 사기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예. 경제관 부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순창군 예산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창군의 예산은 어떤 세입과 그다음에 어떤 교부세 또는 보조금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순창군 또 잉여금, 이월금이나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순창군 예산이 저는 조성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7천억 시대를 간다는 이런 부분들이고 아니, 후보님. 그런 걸 가지고 이걸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후보님. 예. 지금 우리 순창군이 14개 시군 중에 예산 순위가 12등이에요. 예, 예. 12등이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7천억을 임기 중에 확보하겠다라는 건 아니죠. 예, 그렇죠. 그냥 비전이죠. 아, 비전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 말씀하셨으니까 예, 예. 순창군 예산 22년도 본 예산 4,700억이에요. 예. 4,700억 중에 의존 재원이 잘 아시다시피 92%입니다. 예. 그 92%의 의존 재원 가지고 그 중에 나머지 사업들 내용대로 지원하고 남으면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예산 7천억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해서 7천억을 번다는 게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업을 해서 7천억을 번다는 얘기가 아니고 순창군 예산을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런 걸 전부 합쳐서 7천억의 본 예산을 만들겠다 그렇게 다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런 7천억에 대한 4년 임기 중 중장기 7천억 확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제 관광 부자의 사업 내용들을 보면 전체 18개 사업 중에 13개 사업이 지원 사업이고 7천억 예산 확보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없다. 그래서 지금 7천억 시대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시작도 저 전에.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7천억 시대에 저 생각하고 우리 최원 예, 후보가 조금 생각은- 있다가 예, 조금- 다시 이 부분에 논의할 시간이 있으면 그래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마무리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역시 주어지는 질문 듣고 정해진 2분 동안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그간 순창군은 민선 7기까지 거치면서 강천산, 채계산, 용골산 개발 등을 통해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있으나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단발성 관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순창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이끌어낼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기호 4번 무소속 최영일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저희 관광 정책은 단언컨대 주민소득과 연결되지 않는 관광 정책은 앞으로 절대 없습니다. 관광지를 만드는 목적은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이고 지역을 알려서 관광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고 또 와서 돈을 쓰게 만드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순창군은 아직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취임 즉시 강천산 입장료 수입을 기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을 시키고요. 그 5,000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원을 해드리겠다 관광객들에게.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에 녹아들게 하겠다. 그리고 용골산 하늘길 그리고 출렁다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십여 개 우리 예산이 투입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왔다만 갔다 머물다만 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여기도 물론 입장료를 받아서 우리 할머니들 죽음이나 나물이나 뜯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입장료를 받아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환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순창군은 1박 2일 관광 코스가 있고 2박 3일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와서 1박 2일, 2박 3일을 머물고 가고 있는지는 그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관광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과거에는 관광버스를 불러서 단체 위주로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구조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굉장히 관광이 가족하고 연인
이런 트렌드로 관광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핵심 공약 중 하나 있는 서부권에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겠다. 그 의미는 전라북도 최초로 물을 이용하고 겨울에는 눈을 이용해서 광주광역시 전남권에 위치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사계절 관광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제가 군수가 되면은 중점적으로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 체류형 관광 사업입니다. 우리 순창에 아까 이야기했던 소상공인할지 자영업자가 어렵고 또 우리 농산물 판매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체류형 관광이다. 그럼 순창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에 보고 가는데 그냥 보고만 가는 정말로 순창에 오셨으면 주머니도 열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럼 이분들이 주머니 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냐. 체류형 관광해야 되는데 체류형 관광하려면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용골산이랄지 출렁다랄지 강천산 그걸 모태로 해서 우리 순창에 많은 문화 유적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거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체류형 관광을 만드는데요. 또 그분들이 여기에서 보는 것뿐이 아니고 먹는 것도 요즘은 어떤 좋은 관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속마을의 고추장을 이용해서 아까 매운맛거리를 조성한다든가 또 뭐 우리 순댓국 맛거리를 조성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류를 이용한 그 어떤 푸드 플랜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 순창에 관광에 오신 분들이 새로운 어떤 음식만을 맛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밤에도 우리 순창에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진강 물줄기랄지 경천이랄지 이런 쪽에 불빛쇼랄지 레이저 불빛쇼랄지 분수쇼 음악과 맞춰서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어르신들이 성층가에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그런 관광객. 또 하나는 숙박이 문제입니다. 우리 순창에 그런다고 순창에 대기업이 와서 호텔을 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행정에서 규제를 많이 풀어서 민박이나 또는 펜션을 좋은 곳에 지어서 여기 관광 오신 분들이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순창에 스포츠 마켓이 굉장히 앞서갑니다. 그분들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펜션 같은 걸 많이 치면은 상당히 우리 관광객이 체류형 관광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에게 10분씩 주어지는데요.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단답형 질문이 아닌 이상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예. 최기환 후보님 그 선거 공보에 보니까 제가 어제 그제 보니까 범인도피 교사 벌금 500만 원 이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저도 지역사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범인 도피 교사라는 것은 내가 벌을 줬고 그것을 상대하게 했다는 그런 도피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네. 좀 뭐 답변하시기 불편하시겠지만 아니요. 예. 제가 편하게 그냥 우리 국민들 모르시는 분 없으니까요. 음주운전을 이렇게 은폐하기 위해서 본인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운전했다. 또 거기에 뭐 지나가다 이모 씨가 이렇게 또 거기에 관여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짧게만 답해 주십시오.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두 장면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범인 도피 교사,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은폐시킬 목적으로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500만 원 벌금을 맞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도의원 재선 선거 때도 이 도민 도피 교사죄가 선거 공보지에 올라와 있었고 두 명의 도의원 후보들께서 13일 동안 아주 마이크에다가 그 얘기만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비록 제가 지워버리고 싶은 한 장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창 국민들은 재선 도의원에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켜주셨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우리 예, 선거- 됐습니다. 예, 예. 간단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뭐 자세한 걸 묻고자 하는 건 국민들한테 이번 아니, 기회에 아니, 소상히 좀 아니, 아니, 말씀드리려고 예. 제가 한 거예요. 뭐 자세한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거 뭐 수사기관 취조시도 아니고요. 또 여기에 그 언론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음주 측정을 하려 하는 경찰관에 호통을 쳤다 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맞는가요? 그 전북일보 기자님이 쓰신 거죠? 아니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 어디 신문사에서 네, 제가 한번 보셨어요? 판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데요. 이렇게 제가 하얀 줄을 쳤는데 그거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예. 호통을 쳤다는 말이 말씀이 아니고 예. 만약에 후보님이 경찰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도의원이에요. 예. 근데 경찰한테 내가 도의원인데 어디서 음주 단속해? 그러면은 후보님이 경찰인데 아이고 의원님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음주 단속 안 해? 이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자고는 아니고요. 예, 그런 아이고, 사실만 물어보셨으면 확실히 얘기를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강하게 부인한 것은 맞구만요. 아니 저는 부인 아니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됐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됐어요. 부인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란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뭐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끊고 됐습니다. 아니 뭐 깊은 이야기를 듣자고 아니라 아니다 그러면 제가 물으셨으면 잠깐 주도권 물으셨으면 답변을 소상히 들으셔야죠. 아니다 보니까 제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보니까 아니다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아니 근데 끝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질문에. 이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받아준다고 그러잖아요. 알았다고요. 아니. 자, 됐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거기에 같이 이렇게 관여했던 이모 씨도 벌금을 받았죠. 예, 150 받았어요. 또 사랑하는 아내는 어떤 친족 간의 특례법이라고 그 어떤 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같이 동조를 했지만은 친족 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면제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됐다죠. 예. 제 배우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최근 그 도민일보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참 요즘 뭐 공무원에 대한 뭐 폭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소문은 들었지만 아닐 거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저도 조합 전환하면서 직장 내 갑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요즘은 굉장히 이런 것들을 파렴치하게 다루거든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 하는 어떤 언론 보도가 있는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또 이 자리에 또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명보다는 이런 것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후보님은 굉장히 착한 척 하시면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시고 제가 솔직히 이 얘기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마치 뭐 크게 생각하는 척 질문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질문 태도가.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아니다니까 아니다 받아주잖아요. 받아주니까. 아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어디요? 제가 판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시기가 언제예요? 다 그렇게 준비해 오셨으면서 뭘 착한 척은 다 하세요. 5월 20일 언론 보도 난 것이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공무원 폭행했다는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5월 신문에 본 거예요. 신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 제가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최혜길이가 10년 전에 공무원 폭행해서 차트 만들어 오셔서 최혜길이 나쁜 놈이다. 지금 홍보실로 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 나쁘다면으로 그렇게 그렇게 아니 저 부인 안 해요. 10년 전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분한테 정중히 사과를 드렸고요. 제가 전자에 제 인생에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두 가지 장면이 있다면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그분께 정중히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42살, 지금은 52입니다. 우리 순창 국민 여러분, 10년 전의 최영이라고 지금의 최영일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선거의 공보에 보면은 범인 기록이 있으면은 거기에 소명서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런 소명서가 없더라고요. 어떤 그런 부분이 바뀌었나요? 그런 것들이요? 아니, 선관위 다 질의했어요. 예. 안 써도 되고요. 예. 달리 소명 안 해도 방송 보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다 다 소명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얼마나 더 소명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왜 그걸 보고 느끼는 것이 18년도 선거 나오실 때에 공보지에 보면은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그런 아픈 부분을 어떤 피로의 누적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해요. 혹시 그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공보지에 소명서에 피로 누적돼서 그런 본의 아닌 사고를 냈고 그런 부분에 국민의 죄송합니다고 제가 지금 기억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4년 전에 소명한 거라 그 내용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저도 기억을 그렇게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회피하려고는 의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물론 이제 선관위에서 충분히 알아서 검토해서 서류를 접수했겠지만은 그런 내용이 좀 의심이 가서 제가 물어봤던 의심하실 거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굳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을 좀 끊었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부분은 우리 최일 의원님, 후보님 말씀하시죠. 추가적인 부분은. 아니요. 저 검증하는 시간이니까 마음껏 검증하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네. 최기환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호 4번 무소속 최영일 후보의 주도권 역시 10분 드립니다. 후보님 혹시 전북대 수의학과 석사학위 논문 쓰셨어요? 예, 썼습니다. 예. 그 논문 제목이 뭐죠? 예, 논문 제목은 우리 구림에는 염소가 많습니다. 염소가 많은데 그 당시에 이렇게 염소 농가를 출장하다 보면은 염소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유산이라고 그러죠. 예, 죽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수님한테 이런 분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여러 가지 질병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소브루셀라가 아주 확산될 때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본인이 후보님이 쓰신 건 맞죠? 예. 그 논문이 몇 쪽짜리죠? 저 한 10년이 넘어서 몇 쪽짜리는 아직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논문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그 논문을 표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째로 다른 사람이 대필해줬다. 아,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드리는 질문은 후보자님에 대한 인신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순창 국민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난 2019년 2월 1일 MBN 보도된 순정 추격, 그때 당시 후보자께서 현직 조합장이셨어요. 임신한 암소 192마리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하여 MB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후보자께서는 MBN 인터뷰에서 소를 팔긴 파는데 결제는 했다. 누구에게 파는 줄은 몰랐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모르십니까? 제가 그거에 잠깐 설명드릴게요. 2019년도 MBN 방송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결제가 조합의 자산을 팔기 때문에 결제는 하죠, 분명히. 근데 그때는 이제 누구한테 파는지 모르셨다고 했죠. 그래요?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결제는 했는데 누구한테 파는지는 몰랐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결제가 올라오면은 그것을 전부 조합장 결제에 올라오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솔직히 물론 조합장이가 어떤 전체적으로 봐야 맞는데 말씀하세요. 추격의 중요 자산을 처분하는 거고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고 몇 억을 처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물을. 자, 그러면 최초 2014년 3월 6일 날 암소 72마리를
매수인 김땡땡에게 1억 7,700만 원에 파셨어요. 예. 그때 당시 후보자께서 소를 파는 기한 서류에 소를 사는 매수인 김땡땡님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누구한테 파는지를 몰랐다. 이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말씀하세요. 예. 얘기해 보셔요. 예, 예. 진짜 이름 못 보셨어요? 아니 못 봤다는 이야기인 게 자 그 당시에 결정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아니, 결정하셨다고 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예,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가냐 그런 것 왜냐하면 제가 제가 조합당에 있다면 예, 그렇게 안 했을 예. 텐데. 아, 야, 그래요? 중요 자산을 처분하는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77마리를 72마리를 1억 7천만 원치 소를 자산을 파는데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고. 자, 그럼 이 72마리 소가 누구 축사로 갔습니까? 그건 모르죠. 누구 축사를 갔는지. 누구 축사로 간지 몰라요? 야, 모르죠. 진짜 몰라요? 아, 모르죠, 그거는요. 그러면 예. 소를 판 사람도 모르고 예. 그 소가 어디로 간지도 모른다. 아, 당연히 모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후보자님, 예.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나중에 처벌받을 수 예,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신다겠어요? 예, 예. 자, 그러면 매수대금은 당연히 소를 매수하신 분이 축협에다 입금했죠. 야, 그건 그냥 실무지라는 게 그건 모르죠, 그건 내가. 예. 실무자 모르니까 당연히 소 산 사람이 돈을 넣어야 맞죠. 그러겠죠. 상식으로. 예. 자,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축협에 입금한지도 모르시고. 예. 아, 그건 실무지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2015년 4월 13일에는 암소 51마리를 예. 매수인 금우용농조합법인에 1억 5,300에 파셨어요. 예. 금우용농조합법인에 그때 당시도 후보자께서 소를 파는 기한 서류에 네. 소를 사는 매수인이 금우용농조합법인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네. 결제 당시에 네. 그때도 금우용농조합법이 못 보셨어요? 아니, 봤겠죠. 예를 들면 봤는데 누구한테 간다 그런 것은 모르죠. 자, 예를 들면. 금우영농조합법인에 그때 당시에 네. 배우자 최땡땡님이 금우영농조합법인 이사로 등재돼 있었어요. 그거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아니, 돼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등기부 등본 다 열람했어요. 네, 그래요. 자, 그 부분은 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잠깐만요. 그럼 이 51마리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자, 보세요. 그럼 시운 한 마리 소는 어디로 갔어요? 어디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한 마리를. 이 시운 한 마리 소는 어디 간지 몰라요? 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럼 1억 5,300, 이 소값이 1억 5,300인데 이 돈도 누가 입금시킨지 모르시겠지만요. 자, 당연히 그것은 결정을 했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밑에 실무진들이 하는 거지. 네. 실무지 하는 걸 조합장이 그걸 다 어떻게 아냐, 모르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느 직장이나 큰 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밑에 개원이나 이 계장님들이 하시는 일까지 조합장이. 자, 그러면 금우용농조합법인에 51마리의 소를 네. 1억 5,300에 팔았는데 네. 이것도 결제를 했고 누구한테 판지도 모르고 네. 결제를 했다. 이 소는 어디로 간지 모른다. 예, 어떻게 합니까? 이 서로 말씀이죠? 가지고. 예. 자, 세 번째. 예. 세 번째로 판매한 소가 2016년 5월 24일에 암소 69마리를 매수인. 예. 최 후보님과 가장 가까운 인계면의 한땡땡, 적성면의 양땡땡 이 두 분한테 갔어요. 예. 2억 6,900만 원, 2억 9,950만 원에. 예. 그때도 소를 파는 기한 서류에 한땡땡, 양땡땡 가장 지금 후보자님하고 친하신 분들이에요. 예, 예. 이분들 또한 매수인으로 기한 서류에 적시가 돼 있는데 예. 결제 당시에 이 두 분도 이름 못 보셨어요? 당연히 축사는 그때 바꿨죠. 예를 들면 왜 시간이 지금 뭐 상당히 흘렀는데 자 어차피 축사는 이들은 제가 축협 조합장이기 때문에 다 인간관계 자, 다 그러면 좋습니다. 예. 그럼 뭐 가깝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거. 아니 그럼 69마리 소는 어디로 갔어요? 그 관계는 흐르는 거 제가 모르죠. 자. 그걸 어떻게 돈이 들어온지 확인했냐.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고 하면은 세 번 다 예. 누구한테 결제를 했는데 누구한테 판지를 예, 모르고 예. 그 소가 어디로 간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결제를 하면은 아 이렇게 간갑다 이렇게 하지. 그걸 누구한테 가냐고 지금에 물어보면은 내가 누구한테 갔니 그 기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 이 MBN 방송에서 예. 헐값에 매각해서 그 소가 조합장 부인한테 갔다. 예. 그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거 들으셨죠? 예, 그 보도가 됐어요 그렇게. 그럼 안 갔어요? 예, 어떤 거요? 헐값으로 조합장 소에 이 소가 자, 192마리 갔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저 시간을 주십시오. 자, 지금 그 이야기는 소를 팔아서 제 3자한테 갔는데 그 소가 제 안식구한테 왔다는 그 이야기 아니 그걸 모르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그 소가 네. 192마리 소가 네. 조합장 시절에 네. 지금 누구 축사로 간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파는 근데 부분은- MBN 방송에서는 네. 헐값에 조합장 부인한테 매각을 했다. 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저는 그 부분은 헐값에 제 안식관대 했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보도예요. 그것은. 자, 그럼 보도가 안 맞으면 네. 왜 그때 당시에 언론 중재위나 이런 데 요청 안 하셨어요? 네, 그것에 자, 이게 말씀드릴게요. 조합의 그 당시 이사에서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의뢰를 할 때에 이미 방송 난 다음에 전북 도경에서는 내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5개월 동안 그 부분을 기다렸죠. 예. 5개월 후에 도경에서 내사하는 내사 종결, 수사 의뢰한 것도 수사 의뢰 종결 그렇게 해서 왔던 부분. 자, 그렇게 해서 제3자한테 배임죄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저를 봐줍니까? 언론을 보도된 것이. 자, 제가 그것이 지금- 확인하면 저는 이미 이 제가 자료 질문 나오지 드릴게요. 못합니다. 이러자고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 방금 이제 그게 최초에 김땡땡, 그 다음에 금우영농조합, 그 다음에 한땡땡, 양땡땡, 192마리 소가 그분들한테 갔어요. 네. 근데 그 소가 네. 그 소 최종 도축자는 네. 후보자님 배우자 이름으로 돼 있어요. 자, 그 설명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소가 저희 집에 판 소도 시장에 가나 나머지 가면 다시 또 너무 집 소를 사오는, 아니, 네. 제 소를 사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도 축협에서 소를 사간 사람이 시장에도 팔고 제한테도 팔 수 있는 겁니다. 이러자고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그리고 시기가 언제예요? 그 시기를 지금 기억을 내가 못하죠. 그 시기가 그 시기 지금 예. 최초의 소 사간 김땡땡이란 분은 후보자님하고 너무나 가까운 분이고 예. 그 후보자님 축사하고 그분 축사하고 돌 하나 뭐 100m 간격에 떨어져 있는 그 축사에 있고 예.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판 분들이 전부 그 사람들한테 명의만 빌렸지 결국은 후보님 부인으로 가기 위해서 그 소를 판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들어요. 그것은 그런 그러니까 최종 도축자가 네, 그런 지금 부분은- 후보자 부인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런 추측은 위험한 발상. 아니 위험한 게 아니고 아니, 저 위험한 발상이죠, 그죠?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좀 정해진 시간이 모두 끝이 나서요. 마지막 순서로 이번에는 마무리 발언 듣는 시간입니다. 못다한 말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발언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기호 4번 무소속 최영일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순창 군민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저의 흠이라면 흠이고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신공격을 할 줄 알았지만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언론에까지 나와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도 했고요.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 말씀드린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16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분명히 잘한 부분도 있고 인생에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런 단편 일률적인 것만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으로 우리 순창 국민들께 보여드렸던 최영일의 모습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저에게 유임해 주시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환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창 국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나요? 공자께서는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을 신뢰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말을 뒤집고 목적을 달성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꾼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 최기환은 투명한 인사관리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군수가 되고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CEO 군수가 되겠습니다. 순정 주ገብ을 18년 흑자 경영과 자본금 251억 원의 주ገብ으로 만들고 전국 최고의 복지조합으로 만들어낸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 최기환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부자 순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에 노력해 주신 최영일 후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위해 기호 1번 최기환 투표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순창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어느 후보가 앞으로 4년간
순창군을 이끌 적임자인지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전주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부터는 1시간 반 동안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순창 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